5번입니다. 흑체의 표면의 온도가 1500K에서 1800K로 증가했을 경우 흑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몇 배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써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에 따른 흑체에서의 발생하는 열 에너지라는 것은 상수값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기존 대비 나중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것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곱하기 처음에는 1500K라고 되어 있나요? 1500의 4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두 번째 곱하기 첫 번째라고 할까요? 이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고 1800이죠. 이거의 4승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나중해서 에너지가 몇 배 차이가 납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2.1배입니다. 썰멀락스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썰멀락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연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소실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의 생성 기전은 세 가지라고 보는 거죠. 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썰멀락스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퓨얼락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프롬프트낙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썰멀락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연소실에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공기가 부여돼야 되고 그 공기 안에는 N2하고 O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이 연료 안에는 이런 유기물 CHOSN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반응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 질소산화물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 중에 NO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요. 그 중에 NO2는 10% 정도 차지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애들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썰멀락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기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질소가 고온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질소는 삼중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인데 아주 고온일 경우에는 쪼개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뭐 수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NO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썰멀락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이 어떤 산화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연료 중에 있는 퓨얼락스라는 것이 결국은 연료 안에도 질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연료 안에 있는 질소가 질소 어떤 산화 반응을 통해서 질소산화물 형태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소 과정에서 1차 화염구역, 그러니까 얘네들의 불꽃을 촉발하기 시키기 위해서 확 하고 붙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2차 화염구역이라는 건 얘네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연소시킬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불꽃을 탁탁 튀길 때 그때 이제 주변에 있었던 탄소라든지 혹은 뭐 CN이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고 공격 같은 것들을 받아서 여기 있는 질소 같은 것들이 질소 산화물로 변환이 된다. 이런 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은 NO나 NO2의 형태가 되고요. 산소가 질소와 결합하여 NO가 생성되는 이 반응 자체는 흡열 반응입니다. 대체로 연소는 어떠한 형태예요? 빛과 열을 수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산화가 되긴 합니다만 에너지가 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으로 치부되고 있고요.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O의 생성량은 감소한다. 잘못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어떨수록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증가한다고 했었냐면 3TO 조건이라는 것을 충족하고 갖추면 갖출수록 질소산화물의 양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TO라고 했던 것은 템퍼레이처, 그 다음에 터뷸런스,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산소죠. 네.
이것들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질소산화물의 양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고온일수록 그다음에 혼합이 잘 될수록 고온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산소가 과량으로 존재할 경우 그럴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발생원 근처에서는 NO나 NO2의 비가 크지만 발생원으로부터는 멀어지면서 그 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농도가 조금 감소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NO나 NO2의 비가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는 NO 대비 NO2의 양이 증대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NO2로 이 NO가 처음에 90% 나온 것이 NO2로 점차 어떤 광산화 작용을 통해서 NO2의 양이 조금 더 증대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입니다. 연기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붕형은요,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될 때 발생한대요. 지금 첫 번째부터 잘못되어 있죠. 2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항상 일단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한데 한낮에 굴뚝에서부터 배출되는 연기의 형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건 이제 불안정한 대기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류 현상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낮에 어떤 바람이 조금 강한 형태에서 연기의 굴뚝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몰이 일어나면 상층부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하층부는 안정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이 이유는 이 지표하고요. 여기 지금 태양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 여기가 이제 한 상층부 공기라고 볼게요. 이쪽이 상층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하층부의 공기가 있다고 볼게요. 했을 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비열과 비용량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열을 한번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잘 흡수하고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달리 얘기하면 누가 조금 더 열을 쉽게 받고 쉽게 있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표 가까이에는 뭐가 좀 더 많아요? 공기 분자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여기가 조금 더 많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동시에 발현이 돼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상층부 그 다음에 하층부를 떠올려 보면 하층부의 온도는 여기에 낮고 밤이면 낮에는 하층부의 온도가 높을 겁니다. 쉽게 뜨거워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스팔트 금방 뜨거워져요. 그런데 위에 가면 온도가 좀 차가워져요. 위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좀 차가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에베레스트는 좀 차갑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층부의 온도는 높아요. 상층부로 갈수록 온도는 낮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번에 뜨거운 열을 동시에 잘 받았을 경우에 하층부는 어때? 열을 쉽게 받고 쉽게 익는다고 했었죠. 상층부는 어때요? 한번 쉽게 더워지면 쉬이 더워지지 다시 열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열 보존 능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온도가 얘가 오히려 높고 하층부의 온도는 낮은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하층부와 상층부의 하층부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상층부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하층부의 온도가 높고 상층부의 온도가 낮은 형태. 그런데 밤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상층부의 온도가 높고 하층부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여기서 증가되는 것이 뭐 이렇게 증가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층부의 온도가 높죠. 하층부의 온도가 낮은 형태.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낮과 그다음 밤 여기까지는 알았으니까 한낮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다음에 새벽부터 밤 사이 이때는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어떤 불안정한 층이 해소가 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층부에도 불안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지금 여기 가운데 낀 형태 얘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일몰 후에 나타나는
1몰 후에 나타나는 연기의 확산 형태입니다. 하층부가 어때요? 밤하고 새벽 사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태양이 졌기 때문에 열을 빠르게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점차 안정한 형태로 접어들고 상층부는 아직까지 열을 쉽게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완연한 불안정한 형태를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뚜껑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붕형이라고 부릅니다. 지붕 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루핑형이라고 불러요. 네. 대체로 언제 일어난다? 1몰 후에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 때 설명드리기를 이태원의 루프탑, 여기 그 루프가 아닙니다만 루프탑 생각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약간 개조해놨잖아요, 옥상들을. 그래서 태양이 질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좀 내가 너무 늙은이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뭐 한 잔씩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석양도 좀 보고 그런 것 좀 떠올려 보자 이거죠. 지붕형이다 해서 1몰 후에 이태원에서 루프탑에서 좀 그런 거 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떠올리기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뭔지 알았어요. 상층이 좀 안정하고 그럼 하층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건 아니래. 지붕형은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한 형태래요. 그럼 제가 말하는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한 형태는 무슨 형태냐 이거죠. 이때는 일출 후입니다. 태양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 새벽부터, 밤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게 맞네. 그죠? 밤하고 새벽 사이가 지나고 나니까 어디는 쉽게 열을 받기 시작하냐면 여기 하층부. 그래서 하층부에는 원래는 어때요? 상층부랑 하층부가 지금 안정한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일출이 되니까 태양 에너지를 쉽게 받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계 확산 형태가 지속되고, 아직 상층부는 이런 형태란 말이죠. 안정 형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하층부만 불안정한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형태로 말하는 것을 훈증형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퓨미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네. 해서 여기에 있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훈증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정답은 1번입니다.